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법농단 방지라고 했지만 하여튼 공정한 재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랜 A로 잡았던 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외부위원이 전담판사 추천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최대한 제한시켜보겠다. 그렇지, 제한하자는 이거였어요. 거지. 그렇죠. 그게 지금 사실상 보류가 된 상태이죠. 그렇죠. 그러면 플랜 B를 가동해야 됩니다. 플랜 B는 뭐냐면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게 재판의 앞단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재판의 끝단, 재판의 결과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 판사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면 그 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재판의 끝단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법 왜곡죄를 먼저 도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 플랜 B를 좀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원래 계획은 예방에 이제 중점을 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건 이제 날라갔으니까 자 그럼 예방 못하면 치료라도 제대로 하자. 맞습니다. 그게 플랜 B군요. 플랜 B입니다. 아.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을 세트로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법을 먼저 처리하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에는 저 전담재판부법보다는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법이 몇 개 없어요. 저 국힘이 다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 선택을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을 먼저 선택하자라는 플랜 B를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또 뭐 위헌 12 얘기하고 네. 법원도 위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헌이면 이것도 뭐 재판 정지되고 막 늘어지고 나중에 재판 결과 뒤집어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 왜곡죄는 판결을 한 뒤에 그 판사의 대해서 처벌할 거냐 말 거냐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란 재판이 정지될 일도 없고 그건 없지. 예, 내란 재판이 나중에 법 왜곡죄가 만약에 뭐 위헌이라고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내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위헌 12 가능성에서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법이다. 상관없는 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네요. 하나는 사면 관련해서 이거 하나는 지기현이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을 거라는 희망회로 요 두 가지 간단히 좀 지적할게요. 네. 먼저 사면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당에서는 원래 특별법에 있던 사면을 일반 사면법으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면법에서는 사면을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일반 사면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위헌 논란이 발생하거든요.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사건에 한해서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용인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체계 하에서 용인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란 음모로 사형 확정됐다가 사면 복권돼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일률적으로 제한할 거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정적 죽이기용으로 악용돼 왔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할 거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기현이 무죄를 선고할 리가 없다. 모든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 8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기현이 윤석열 구속 취소할 리가 없다는데 해버렸지 않습니까? 해버렸잖아. 지난 5월 1일 날 한번 보시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후보를 바꿀 리가 없는데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 지금 그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기현 판사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과감하게 윤석열한테 유리한 판결하고 정치권 뛰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개인의 판단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죄를 선고할 리가 없다. 특히 이진관 재판이 먼저 1월 18일에 선고되니 그걸 보고 나서 지기현은 나쁜 판결할 리가 없다라는 이 가정을 우리는 좀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고민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결국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결국 1심은 그냥 놔두고 2심부터 전담한다. 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추천한다.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이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추천부터 임명까지 외부의 감시나 시민의 눈은 싹 배제하고 철저하게 자기들끼리의 이너서클 안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공인해주는 꼴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영장 자판기 노릇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법리로 내란범들을 풀어줄까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만약 대법원장이 이 판사가 말을 잘 듣겠군. 이 판사가 우리 조직 보호하는데 저격이겠군. 그래서 골 때리는 판사를 안 치면은 우리는 눈뜨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이 아주 절묘한 신의 한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 확대를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옳다고 봅니다. 왜냐? 판결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지만 그 양심이 조직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가차없이 조직 편을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안전장치입니다. 판사가 법리와 증거를 무시하고 내란범을 봐주기 위해 고의로 법을 비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 즉 법 왜곡죄라는 강력한 목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전담재판부라는 곳에 앉아있는 판사가 딴맘을 안 먹습니다. 또 검찰이나 판사가 서로 봐주기 수사를 할 때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독립 존중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신사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상대는 헌정을 파괴하려 했던 세력이고 그들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사법 권력입니다. 순진하게 믿고 맡겼다가 뒤통수 맞은 적 우리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부 설치보다 더 급한 건 그 재판부가 엉뚱한 짓을 못하게 막는 제도적 통제 장치입니다. 김용민 의원 말대로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